예, 어제 새벽 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그 유력한 용의자를 뒤를 쫓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도 검거 소식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대구 경북을 벗어나서 이 세종으로 도주를 했고 택시로 갈아타고 나서 세종시 한 야산으로까지 도주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야산 일대에 수색경과 이 드론, 기동대 등을 투입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다만 이 용의자가 야산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색견 8마리를 풀면 조금의 흔적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틀째 흔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이 비명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자기 집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지금 도주 중이라는 이 40대 용의자 대체 누굽니까? 네, 우선 초기 보도에 따르면 연인 관계다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도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은요 연인 관계로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다. 용의자를 붙잡은 다음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든 또는 연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이 남성이요 피해자의 집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기까지 침입하던 경로와 과정도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영상들은 남아 있어요. 차량에서 다 녹화된 것들인데 블랙박스에서 새벽 2시.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네네.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거 아래에서 6층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전체 20층 아파트인데 6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아파트 외부에 있는 가스 배관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0m 높이인데. 네, 새벽 2시 16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20분이 지난 새벽 2시 37분경에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와서 도망쳤는데요. 그로부터 5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또 119도 도착을 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 지금 보시는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높이 이 숨진 피해자의 집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살해를 하고 도주할 때까지 걸린 시간 단 20여 분. 자, 정말 단숨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용의자가 검거된 이후에 진술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짐작되는 그 정황 증거 같은 건 좀 있거든요. 바로 이 숨진 여성의 집 현관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남성은 복면을 쓰고 이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니고요. 영상 보셨듯이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6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성의 집 현관 앞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건 바로 이 용의자 40대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한 달 반쯤 전이었습니다. 지난 4월로부터 남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피해 여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해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설치됐던 걸 알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설치됐던 거고, 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현관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갔다. 자,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부터 이 남성의 행동 매우 심상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 여성이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주민들도 심지어 이 둘 간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정도였다는데요. 자, 주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거기에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피해자분 목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 그 당시 그랬어. 엘리베이터에서 상대가 올라가고 김원수 씨 엉치 있더라고요. 왜 몸이 상처가 좀 있더라고, 아줌마는. 그냥 부부 싸움이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그냥 따라와서 그래서 위협을 했어요. 아줌마 방 누르고 못하니까 김원수 씨가 구해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도망갔다 하더라고. 열받는 거예요. 한국에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웃 주민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이웃 덕분에 그때는 정말 가까스로 네. 화를 면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이 둘이 새벽에 싸우는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주민이 보니까 이 피해자께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목에 상처가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그 남자가 흉기를 칼에다 대고 있었는데 딱 그때 그 옆집에 계시는 분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딱 무슨 일인지 보려 했더니 그 남자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화를 면했는데 그때 이 남자는 이제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그러니까 안면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얼굴이 뜨면은 그게 이제 5분 만에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 CCTV래요. 그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 피해자께서 스마트워치는 반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 달 전에 이 용의자는 고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한 적이 있었고 도망갔죠. 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었던 거죠. 대체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사에 제대로 응해서 네,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구속의 요건을 충족할 때는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건에 있어서는 경찰 관계자가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붙잡았어요. 붙잡은 다음에 이거는 구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 수사기관이 파악한 증거를 종합해보고 그리고 또 이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를 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거든요. 특히나 그 외에도 10년 넘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또 현재 어디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주거 현황까지 종합해서 본 결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이래요.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이미 도주한 이력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도주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분석해 보면은 아주 계획적이거든요. 좀 보시는 것처럼 복면을 씁니다. 그리고 CCTV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침입할 때도 저렇게 대담한 수법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하는 사건 아니냐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억지로 강제로 격리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스스로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이력이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타까운 범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목에 흉기를 들이댈 정도의 사람한테 말이죠. 법원이 구속영장은 아니야. 대신 접근 금지 일단 이걸로 갑시다. 걔네들이 그런 거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은 뭐 다툼이나 연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폭력인데 여전히 연인의 문제로 보시는 관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건 이런 참극이 비슷한 참극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5월에도 동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때도 이 피해자인 여성이 구속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단체들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용기 있게 구속 수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결단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손 변호사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여성단체에서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피의자 인권 보호 좋다 이거예요. 불구속 수사 원칙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무조건 이 사람의 인권을 제약을 해서라도 가둬두자 이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의 신병을 어떤 뭐 구치소 같은 데 가둬두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개인 뭐 주소지나 이런 걸 좀 바꾸면서 도망갈 시간을 벌어달라 이거예요. 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그 시간을 벌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 특히 신고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보복 우려도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기각이 되었고 물론 법원에서 여러 가지 두루 고려해서 판단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사건 또 전해드릴 겁니다. 스토킹, 뭐 시달리다가 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들.